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2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전문 법칙 관련돼 갖고 나온 거하고, 이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되게, 시험장에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단하게 연습을 해가지 않으면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3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갑은 범죄 사실이 절도고요, 을은 범죄 사실이 작물 취득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서로 이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 일으키는 순간 한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3번. 갑은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 사실, 절도죄로 공소제기가 되었고, 을은 갑으로부터 작물인 것을 알면서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였다는 범죄 사실, 작물 취득죄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공판정 안에 지금 공동 피고인으로 지금 법정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어디야? 공판정이죠. 재판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판사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또 키포인트입니다. 공판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갑은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 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백을 해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데, 을은 지금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죠? 나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날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화면을 좀 바꿔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키가 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다, 아이고 왜 이거 엉뚱한 게 뜨고 그러냐. 자, 여기 지우고. 자,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그리고 또 하나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 자, 여러분들은 지금 중심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즉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과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서로 사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에 대한 설시문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사람 갑이라는 양반하고 을이라는 양반하고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범죄 사실이 작물 취득죄고요. 갑은 뭐예요? 범죄 사실이 절도예요. 을이라는 양반이 절도를 같이 했다는 말은 지금 없죠. 그죠? 갑이 절도해온 것을 작물인 것을 알면서 바로 작물 취득을 한 사람이야, 을은. 그죠? 서로 범죄 사실이 다릅니다. 공소 사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록 같은 공판정에 나와 있지만은 지금 뭐다?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거기까지? 그죠? 여기다가 좀 모르시는 분은 적어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다. 다시 한번,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죠? 서로 간에, 만약에, 잠깐만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죠? 아래 공범인 공동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그죠? 이 중에 한 명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은, 그죠?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두 번째에 있는 사람도, 그죠? 이 먼저 번에 자백한 것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 두 번째 이 사람도
죄를 인정할 증거로 진술의 증거를 죄로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위의 상황이란 말이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때는 한 사람이 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른 사람, 다른 공동피고인 다른 한 사람이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은 자, 이 먼저 번 얘기했던 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갑과 을이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갑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부정했다 이러면 되겠죠? 공소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갑의 공소사실 인정 사실을 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 갑의 진술을 을의 공소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갑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봅시다. 갑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을이 공소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바로 갑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걸 가지고 자, 그 진술을 가지고 을도 바로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삼아서 유죄를 때릴 수가 있어요. 고개가 좀 차이가 있어. 예? 되셨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해 가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여기다 남발을 달아볼게요. 자, 1 그리고 여기 하나는 두 번째 사례니까 2.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인 경우에 갑의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진술은 그죠? 설사 을이 공소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자, 갑의 공소사실의 인정 부분을 가지고 을을 증거로서 진술 증거로서 공소사실을 인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에 거는. 그런데 공범인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갑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요. 을이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갑이 진술했던 내용을 가지고 을에 대한 바로 공소사실 인정의 진술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을이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갑의 진술에 의해서 을을 공소사실을 인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문제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해 가셨으니까 요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기억본에 한번 보자고요. 자, 기억본에 보시면은 갑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절취한 손목시계를 을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죠? 답변한 진술. 그죠? 이 진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만약에 공범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아무리 공소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갑의 이 진술을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범이 아니라 뭐야, 이 사람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을이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은 자, 요 말했던 진술을 가지고 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이해 가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자, 또 보자. 이제 니은번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니은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절취한 손목시계를 을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기재된 자,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을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 부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했는데 이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갑에 지금 이 작성한 게, 그죠?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절취한 손목시계가 훔친 물건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갑이라는 양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참고인에 불과하는 거죠. 증인이나 참고인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뭐예요? 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공범이 아니란 말이야.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야.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이라는 양반에 대해서 좀 주시해 보자고. 그러면 지금 이 공판정에서 을이 지금 공소사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아까 전에. 그죠? 그리고 갑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을이라는 양반을 갖다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지금 요 진술, 갑에 대한 이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은 계속 지금 그 내용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갑이라는 양반은 을 사건에 있어서는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응? 증인 정도로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을의 입장에서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해서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조서인 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적어 보실래요? 자, 이렇게 적어 봅시다. 자, 참고인, 그러니까 을의 사건에 있어서, 을의 범죄 사실에 있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 참고인 진술조서 격이 된다. 적어보세요. 참고인 진술조서 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성립의 진정으로만 인정되면은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형사소송법 자 312조 제4항에 의해서 바로 참고인 진술 조서 격이 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경찰관이 나와서 내가 갑한테 이런 진술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만 해주면, 그죠? 진술만 해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가 니은번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 자, 지금 다시 지우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을의 공소사실, 그러니까 을은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어. 자기는 그런 거 범죄와 무관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을의 공소사실, 을의 지금 재판에 있어서 갑이라는 양반은 어떤 격에 해당되는 거야? 지금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이죠. 공동피고인은, 이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 법정에서 뭐로 되는 거야? 증인밖에 안 되는 거야.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진술, 손목시계를 훔쳤다 하면서 그것을 훔친 것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재한 이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되냐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있는 바로 참고인 진술조서격에 해당되는 거야. 성립의 진정이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이 경찰관이 나와서 내가 이런 글을 이런 내용을 갑에게 취조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성립의 진정만 인정시키면은 바로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자, 볼게요. 디귿번입니다. 공판 절차에서 갑과 을의 변론을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가운데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자, 왜? 그 이유는 뭐다? 바로 변론을 분리했다는 거야. 서로 따로 국밥의 사건으로서 변론을 분리해갖고 재판을 갖다가 지금 찢어 발견했다는 거야. 재판을 서로 찢어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각자가 증인, 갑도 증인이 되는 거고 을도 증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인격에 해당되는 거니까 증인적 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로에 대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됩니다. 왜? 변론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 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변론을 분리했다. 여기다 형광펜을 언더라인 걸어놓으시고요. 변론을 분리했다는 얘기는 갑에 대해서도 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증인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한 증인, 을은 갑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설사 을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리을번 해볼게요. 자, 리을번. 자, 리을번 해보자. 자, 리을번에 보면은, 자, 을의 친구 B가, 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B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왔대요. 증인으로 출석했대요. 그래 놓고 나서 이 B가 뭐라 그랬냐면은, 갑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을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이 있죠. 자, 적어보실래요, 거기다가? 자, 리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봐. 자,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되셨나요? 다시 한번 불러드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보면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제3자의 진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을의 공소사실이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랬는데, 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 왜 그러냐면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사질외소 플러스 특신이거든요. 사질외소 플러스 특신이야. 적어볼게 내가. 조금만 계셔. 자, 조금만. 자, 색깔 바꾸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사소송법 제 316조 제2항 31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바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이 된단 말이야. 자, 여기다 적어볼게. 아예 그냥. 자, 여기다 적어볼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바로 뭐냐면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 부여의 조건을 갖다가 명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바로 그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조건이라는 건, 자, 사질외소 플러스 뭐다? 바로 특친 상태예요. 사질외소는 뭐냐면은, 자, 여기 잠깐만. 자, 사질외소는 뭐냐면은 사망했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외국 거주라든지 소재불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거든요. 사질외소. 이러한 사안이 존재했을 때 특친 상태가 존재한다면은 바로 피고인 아인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을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아까 어떻게 있어? 공판정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갑과 을이 지금 공동 피고인으로서 지금 공판정에 같이 지금 앉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질외소에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 그죠? 그잖아. 그러니까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갑이라는 양반이 지금 공판정에 좀 출석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리을번도 어떻게 된다? 바로 틀렸다라는 거죠.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새로운 사람 B라는 사람이 친구 B가 등장했죠. 그죠? 친구 B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을에게 주면서 훔칠 물건이라고 말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지금 뭐예요? 갑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갖다가 진술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증거로 쓴다면은 법조항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있는데 316조 제2항에는 어떤 경우에 바로 쓰는 거냐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 친구의 진술이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죠?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바로 제3자의 진술이거든요. 제3자의 진술. 그러니까 제3자가 지금 친구가 되는 거죠. 요게 B가 되는 거죠. 그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바로 제3자의 진술. 요건 친구가 되는 거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내용. 요거는 뭐냐면은 갑을 의미하는 거야, 갑. 그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이라는 것은 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요건이 뭐예요? 사질요소 플러스 특신인데 지금 사질요소가 아니잖아. 갑은 지금 공판정에 지금 출두해 있는 상태인데 사질요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어떻게 돼요? 바로 리을번도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질요소 플러스 특신인데 지금 갑이 사질요소에 해당되지가 않잖아. 그죠? 지금 공판정에 나와 있잖아, 갑은.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렸어. 정답은 5번이야. 그래서 어렵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봐. 근데 이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갑이라는 양반이 있고요, 을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갑이라는 양반은 범죄 사실이 절도죄야. 을이라는 양반은, 그죠? 범죄 사실이 작물 취득죄야. 근데 지금 을이라는 양반이 절도를 같이 공모했거나 절도를 같이 했던 공범이 아니죠. 단지 뭐야? 갑이라는 사람과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바로 공동 피고인이야. 그래서 지금 갑도 을도 전부 다 지금 어디 나와 있어? 공판정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갑도 을도. 그렇기 때문에 갑은 지금 사질외소, 사망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외국 거주라든지, 그죠? 아니면 소재불능 이런 사유가 없는 거 아니야. 갑도 지금 공판정에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316조 제2항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사질외소가 일단 안 된다는 거야. 사질외소가. 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 B의 증언을 가지고, 그죠? 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어디서 흠결이 생기는 거야? 사질외소가 필요한데, 형사소송법 316조 제2항은 사질외소가 필요한데 갑은 지금 공판정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6조 제2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그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을이 아닌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갑이 주댕이 깐 거, 말한 거예요. 진술 내용. 그것을 하는 바로 제3자의 진술. 바로 친구 B라는 사람이 바로 진술한 것은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은 사질외소 플러스 특신 상태가 존재해야지 되는데 지금 갑은 공판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질외소가 아니란 말이야. 되셨죠? 그래서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틀렸다. 정답을 몇 번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5번을 고르셔야 되겠죠. 5번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정답을 2번을 많이 체크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2번을 체크했을 거야. 왜 2번을 체크했냐면은, 그죠? 디귿과 리을은 확실히 틀린 거 알겠는데, 디귿과 리을은 확실히 틀린 거 알고 있는데, 기역과 니은이 아마 맞는 거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기업과 니은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의 핵심이 뭐였었어요? 공범이냐 공범이 아니냐는 거야.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지금 여러분들은 뭐하고 헷갈려하고 있냐면은, 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라는 바로 요 사례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는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만약에 헷갈린다고 한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갑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어. 근데 을은 공소사실을 부정했단 말이야. 이 경우에 공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갑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서 비도,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바로 증거로,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야. 갑의 진술을 바로 을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안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을은 부정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갖고 이 갑의 진술을 가지고 을을 바로 공소사실을 인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만 어떻게 돼요? 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은, 공범이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면은 갑은 을에 대한 증거, 을은 갑에 대한 증거로 해갖고 바로 유죄를 증거로 인정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그죠? 자, 그것이 아니라 위에 같은 사례, 바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 안인이잖아. 그래서 갑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어, 을은 부정했어. 자, 이 경우에 갑이 진술을 가지고 을을 공소사실을 인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인 경우에. 되셨나요? 요거를 이해 못하면은 안 됩니다. 아셔야 돼.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야. 되셨나? 그랬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이 경우에, 자, 아까 기억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 자, 갑이 피고인 신문 과정이라는 건 판사가 갑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물어봤더니만 절취한 손목시계를 을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갑이. 그죠? 그 진술을 가지고 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공범이 아니잖아.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을이 만약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은 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시키는 바로 갑의 진술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모르면 몰라. 나도 최대한 이해가게 설명드린 거야. 나 혼자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속이 타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니은번 해봅시다. 절취한 손목시계를 을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기재된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자, 여기서는 다 집어치고, 자, 뭐가 중요하다?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바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인 312조 제2 사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적용해야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참고인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인 진술 조서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312조 제 4항을 적용시키는 거야. 그죠? 4항을. 그래서 형사소송법 312조 제 4항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성립의 진정이면 충분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증거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지고 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바로 그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소사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모르면 내가 설명력이 짧은 거야.
내가 띨빵한 거고. 나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면 내가 아직도 설명하는 실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더 쉽게?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제가 또 연구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멋있게 좀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칠까요? 그러면 예, 마치겠습니다.